사내는 자신도 모르게 사전으로 들어간다. 안쪽으로 고동색 출입문이 보인다. 그곳에 꼭 중년 남자와 아내가 함께 있을 것만 같다. 아내 신중선. 햇빛이 작고 초라한 유리창을 뚫고 얼굴을 간지를 쯤이면 사내는 꼭 꿈의 끝을 보지 못한 채 소스라쳐 눈을 뜬다. 사내의 꿈의 끝자락은 언제나 아내의 뒷모습이다. 멀어지는 아내를 따라잡으려고 발버둥치다 그만 그놈의 햇빛 때문에 눈을 뜨고야 마는 것이다. 사내는 수상쩍은 꿈의 내용을 분석하느라 얼마간을 더 문기적이다 안전뱅이 시계 가까이로 몸을 옮긴다. 사내 집의 시계가 2시 반을 가리키고 있으니 아마도 실제 시간은 2시나 그 정도 됐을 것이다. 정확한 시간은 언제나 알 길이 없다. 하지만 시간 맞춰 살아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기 때문에 사내는 특별한 불편 따윈 느끼지 않고 살고 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그의 아내는 집에 없다. 남의 집에서 문간방 하나 겨우 차지하고 살림 차린 주제에 집에 없다라고 할 것까진 없지만 아무튼 사내의 아내는 부재 중이다. 사내의 아내가 이 시각에 집에 있다면 사내와 그의 아내는 끼니조차 이어갈 수 없을 것이다. 아내는 아침 일찍 서둘러 장사를 나간다. 용케도 시장 한 귀퉁이에 털을 잡은 사내의 아내는 핫도그를 팔고 있다. 핫도그를 만들다 다리가 아프면 가끔씩 엉덩이 붙일 만한 간이 의자 하나와 핫도그를 튀겨낼 조그만 기름통 비슷한 기계만 있으면 되는 그런 장사를 아내는 하고 있다. 두 사람의 생계수단으로 사내의 아내가 팔고 있는 핫도그는 죄가점이나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곳에서 맛볼 수 있는 것과는 사뭇 다르다. 코올릭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변두리 재래시장에서 파는 핫도그니 그 내용물이야 오죽하겠는가. 그래도 시장통 가난한 집 아이들에겐 인기가 그만이어서 웬만해서는 재고가 없다. 사실 요즘 세상에 동전 따위로 사 먹을 만한 게 뭐가 있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사내의 아내가 만들어내는 핫도그는 애들에게 만만한 군것질거리가 아닐 수 없다. 하늘의 별이 보여야 비로소 좌판을 접는 아내를 위해 곧잘 저녁밥을 지어놓곤 하던 사내였지만 요사인 일부러라도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 아무리 천하의 백수건달 일하지만 밥 짓고 빨래까지 해대다간 영영 부엌대기로 눌러앉아 버릴까봐 손을 털었다. 때문에 일을 끝내고 귀가해도 사내의 아내는 방바닥에 엉덩이 붙여볼 짬도 없이 서둘러 밥을 지어야 한다. 반찬이래야 오래 두어도 상하지 않을 멸치볶음이나 장아찌, 김치 쪼가리가 전부인 그런 상차림이지만 사내의 아내는 자신의 고달픔을 호소하며 자주 화를 내곤 한다. 조금이라도 일손을 덜기 위해 아내는 아예 모든 반찬을 플라스틱 통째로 밥상에 올린다. 다 먹고 나서 뚜껑 닫아 넣어두기만 하면 되는 실용적이긴 하지만 비위생적인 방법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사내는 할 말이 없다.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님은 누구보다 그 자신이 잘 알고 있는 탓이다. 밥그릇과 수저만 달랑 씻고 들어오면 아내는 이내 얄팍하고 길다란 모양의 소세지를 1cm 정도 크기로 잘라 커다란 냄비에 담는다. 이튿날 장사를 준비하는 것이다. 사내도 가끔은 아내의 핫도그를 먹어야 할 때가 있다. 때 아니게 쏟아진 소나기 따위로 해서 미처 팔지 못한 핫도그가 있을 경우다. 밀가루에 베이킹 파우더를 잔뜩 섞어 튀겨내는 까닭에 모양이 울퉁불퉁하고 볼품없이 부풀어 있긴 해도 맛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실 그걸 핫도그란 이름으로 말하긴 좀 그렇다. 겉모양만 그런대로 닮았지 길다랗게 들어가 있어야 할 소시지가 없는 까닭이다. 다만 1cm짜리 소시지가 막대기 끝에 맛보기로 삐죽이 끼어 있을 뿐이다. 사내로 말할 것 같으면 내놓을 만한 학력도 없을 뿐더러 몸뚱이 하나 변변히 비빌 언덕조차 전무해서 10대 후반부터 노동판을 전전하며 살아왔다. 그 와중에 한바에서 일하던 아내와 눈이 맞아 살림을 차린 지 3년째.
구색 갖추어 결혼식을 올린 것도 아니고 혼인신고를 한 사이도 아니지만 사내와 사내의 아내는 누가 뭐라 해도 부부 사이임이 확실하다. 이부자리를 함께 공유한다는 사실과 비록 공사장에서 주운 낡은 경대이긴 하지만 그 위에 버젓이 자리 잡고 있는 결혼 사진이 그 증거다. 실제로는 때가 꼬질꼬질 묻은 옷이지만 사진 속에선 순백의 화려한 웨딩드레스가 빛을 발하고 있고 사내 또한 비록 빌린 것이라 할지라도 칼처럼 빳빳이 날이 선 양복을 걸치고 사진관에서 멋지게 한판 박아놓은 것이다. 자갈을 나르다 허리를 다치는 바람에 공사판에 나가지 못하게 된 요 몇 달간 그간 벌어놓은 돈을 병원비로 몽땅 날려버리고 비록 아내의 기둥서방 노릇을 하고는 있지만 사내는 사실 앞으로도 공사장에 나갈 생각은 없다. 공사판 따라 이곳저곳 객지 생활하는 것에 신물이 나 있을 뿐더러 아내가 핫도그 장사로 자리를 잡은 이상 이젠 아내를 따라다니며 공사판 허드렛 일을 할 것 같지 않기 때문이다. 살랑살랑 흔들어대는 엉덩이 하며 교태 넘치는 눈웃음에 넋이 나간 공사장 사내놈들이 얼마나 입맛을 다셔댔던지 그런 예쁜 아내를 달랑 남겨두고 혼자 공사판에 나다닌다는 건 고양이에게 생선을 통째로 맡기는 것과 같다. 사내의 아낸 소위 말하는 끼가 많은 여자였던 것이다. 고백하자면 사내의 몸도 이젠 일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완치되었지만 아내에겐 내색도 하지 않고 있다. 눈치 하나는 여우 같은 아내가 그 사실을 모를 리 없겠지만 사내는 버틸 때까지 버텨볼 작정이다. 그리하여 사내는 매일매일 잠자고 먹는 일만 되풀이하며 평생 처음으로 팔자 늘어진 생활을 맛보고 있는 중이다. 사내가 하루에를 심심치 않게 보낼 수 있는 건 라디오 때문이다. 상품을 내건 퀴즈나 노래자랑 프로그램을 사내는 무척이나 즐겨 듣는다. 길을 쓰고 전화질을 해대기도 하는데 어쩌다 운 좋게 전화가 걸리면 어김없이 사회자는 무슨 일에 종사하느냐고 물어오는데 환장하겠다. 그렇다고 백수 건달이라고 밝히긴 못한 노릇이다. 그때마다 사내는 직업을 꾸며댄다. 하지만 상품을 탄 적은 아직 없다. 언젠가 꼭 한 번은 자기 걸로 하고 싶다고 사내는 벼르고 있는 중이다. 라디오를 듣다가 저녁 때가 되면 죽어라 텔레비전 앞에 붙어 산다. 방송국의 프로그램 외우기 같은 시합은 왜 없는지 모르겠다. 할 일 없는 사내로선 때로 그것이 불만이다. 사내는 빈둥대며 노는 게 하나도 지겹지 않다. 그렇게 방구들과 버타는 사이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돌아왔다. 그 봄날의 어느 오후 아내가 느닷없이 사내의 단잠을 깨우더니 다짜고짜 대문 밖으로 이끌었다. 대문 앞에는 군데군데 칠이 벗겨진 갖가지 색의 회전목마가 놓여져 있었다. 하지만 사내는 자신의 아내가 무슨 이유로 그걸 세워놓고 호들갑을 떨어대는지 도무지 짐작을 할 수가 없어 눈만 껌뻑댄다. 동요 틀어놓고 돌아다니다 보면 아이들이 모이게 돼 있어. 헐값에 인수했으니까 심심풀이 삼아 한번 해봐. 그러니까 저걸 끌고 다니면서 동전잎이나 긁어 모으라 그 말이야? 모 눈엔 뭐만 보인다더니 채. 사내는 얼굴을 있는 대로 찌푸리며 아내를 흘겨보다 들어가 버린다. 이젠 몸도 다 나았잖아. 언제까지 빈둥거릴 건데? 뒤따라 들어오며 사내의 아내가 말한다. 자존심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다. 밥벌이도 못하는 주제에 입이 열이라도 할 말이야 없겠지만 생각할수록 사내는 아내가 괘씸하다. 노인들이 그런 걸 끌고 다니는 건 사내도 덜어봤다. 하지만 새파랗게 젊은 놈이 그런 일을 한 데서야 체면이 말이 아닐 것이다. 부을 대로 부어터진 사내를 바라보는 아내의 눈이 심상치 않게 보이는가 싶더니 드디어 앙칼지게 찢겨져 올라간다. 아내가 눈을 치켜뜰 때마다 사내는 오금이 저리곤 한다. 난데없이 베개가 날아온다던가 하는 예측 불허의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아내의 도끼 서린 모습에 금세 기가 죽은 사내가 겨우 입술을 달싹거린다. 당신도 생각해봐.
창피하잖아. 꼴값 떨고 있네. 창피해? 다리 퉁퉁 부어가며 제 계집이 핫도그 판 돈으로 밥을 먹는 주제. 창피해? 똑똑히 들어. 나 이 송금순이 말이야. 가난이라면 징그런 년이야. 어쩌다 당신 같은 사람 만나 시장판에서 뒹구는 것도 징해서 죽을 판인데 보태주진 못할 망정. 뭐? 창피? 어쩔 거야. 이 자리에서 결정해. 계속해서 밥만 축내고 있을 테야. 아니면 저 일이라도 해볼 테야. 싫다고 말하면 사내더러 집을 나가라고 할 작정인 모양이다. 아내의 찢어진 눈이 그걸 말하고 있다. 난처해진 사내는 담배를 꺼내 물고 불을 붙인다. 아낸 그 꼴조차 못 보겠던지 사내의 입에 물린 담배를 낚아채서 획 던져버린다. 아무리 참으려고 해도 사내의 눈에서 파란 불꽃이 인다. 그래도 명색이 사내다.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사내의 주먹이 세차게 아내의 볼따구니를 후려팬다. 더 쳐. 나 무서운 거 없는 년이야. 오죽하면 시장판에서 그런 장사를 다 할까. 에구, 내 팔자야. 더런 년의 팔자. 사내의 아낸 제 머리를 사내의 가슴팍에 대고 콩콩 짓지으며 죽여, 차라리 날 죽여 하며 돌진에 들어오다 드디어 목 놓아 울기 시작한다. 그러자 아니나 다를까 이젠 주인 여자의 잔소리가 퍼부어진다. 참말로 시끄럽구마. 방을 내놓든지 해야지. 인제 더는 못 살겠구마. 잠잠타 싶으면 꼭 한 번씩은 저렇게 싸워져 치니 우째 한 집에서 사노 말이다. 이번엔 그냥 안 넘어갈란다. 보소, 새댁이요. 이리 좀 나와보소. 주인 여자의 잔소리가 아니라도 그만큼 협박을 했으면 됐지 싶었는지 사내의 아내는 눈물을 싹 훔치더니 엉덩이를 흔들며 냉큼 방을 나가버린다. 사내는 무릎으로 기어가서 아내가 내던진 담배를 주워 문다. 나일론 장판에 동그란 구멍이 나 있다. 문 밖에서 두 여자의 말소리가 들린다. 죄송해요, 아줌마. 저 인간이 어떻게나 화를 돋구던지 그만. 그래도 서방인데 그리 모질게 하모 쓰나. 아이고, 주먹질은 와하노. 두 사람 다 똑같구마, 똑같아. 마 너무 시끄러워서 안 그러나? 우리 시험 본다고 지 방에서 머리 싸매고 공부하는데 일이 시끄럽게 하모 쓰겄나? 서로가 조심들 하고 살아야지. 아기 딸리지 않아서 조용했다 싶어 새 들였더니만 영 그게 아인기라. 아기들보다 더 시끄럽다 카이. 아무래도 안 되겠다. 여러 말 할 거 없이 복도방에 방 내놓을 테니 그리 알고 있으소. 다신 안 그럴게요. 저 인간 버릇 좀 고쳐보려고 좀 심하게 했어요. 제발 나가란 말씀만 마세요. 정말 죄송해요, 아줌마. 뒤이어 사내의 아내는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어댄다. 주인 여자의 동정심을 사고자 하는 의도란 걸 난 다 알고 있다. 이제 시장 나가봐야 돼서요. 그럼. 사내는 얼른 찌그러진 양은제떨이에 담배를 비벼 끄지만 사내의 아낸 그 길로 그냥 나갔는지 바깥은 이내 잠잠하다. 라디오를 듣다 말다 눈을 붙이다 말다 이불을 박차고 사내가 일어난 시각은 거의 저녁 무렵이 다 되어서다. 할 일이 있을 리 없는 사내는 살금살금 대문 밖으로 나가본다. 아직까지 목마는 거기 그대로 세워져 있다. 그쯤 닭다를 쳤으면 끌고 나가지 않곤 배기지 못할 거라는 아내의 속셈이 뻔히 보인다. 그러나 사내는 죽어도 목마 따윈 끌지 않을 작정이다. 차라리 노동을 다시 시작하는 게 낫지 싶다. 사내는 목마의 등을 쓸어본다. 만국기처럼 울긋불긋 치장해 놓은 비닐 포장을 받치는 버팀목에는 날띠 낡은 카세트 라디오가 철사로 친친 감겨 있다. 사내는 재생 버튼을 눌러본다. 기다렸다는 듯 앙증맞은 여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참으로 맑고 고운 계집의 목소리다. 카세트 테이프는 속에 들어있는 것 말고도 여분이 몇 개 더 있다. 사내는 문득 노래 따라 엉덩이를 들썩이는 아이들을 상상하고 실쭉 웃는다.
동요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사내는 또다시 해벌쭉 웃는다. 참 해도 너무들 하네 그랴. 시끄럽다 하는데 계속 이랬으면 어쩔기요. 예? 잔소리 했다고 불어더 익하는겨. 어느 틈에 나온 주인 여자가 도끼눈을 하고 사내를 노려보고 서 있다. 아이고 아주머니 일부러 그러다뇨. 그만 깜빡 잊었어요. 잊었다고요? 참말로 방을 내놓던지 해야지 안 되겠구만. 그러고 별일이네. 제 집도 아니면서 이런 걸 대문 앞에 떡 세워두면 되겠는겨? 젊은 사람들이 영 양심도 없네 그랴. 당장에 다른 데로 치우소. 주인 여자는 쾅소리가 나게 대문을 닫아버린다. 어디로 이걸 치운다지? 난감해진 사내는 주위를 둘러본다. 이 길로 곧장 시장으로 끌고 가 아내 앞에다 패대기를 쳐버려. 하지만 그럴 용기가 사내에겐 있을 리 없다. 도리 없이 목마를 끌고 나온 사내는 그러나 아무리 해도 목마를 부릴 장소는 나타나지 않는다. 다리가 아파진 사내는 목마를 세우고 담배를 피워문다. 옹기종기 붙은 낡은 주택의 굴뚝에서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난다. 갑자기 들이닥치는 시장길을 달래며 하염없이 연기를 바라보고 있노라니 두 어린이가 사뿐사뿐 다가와 하얀 동전을 내민다. 난처한 일이 발생한 것이다. 아이들은 사내의 마음은 아랑곳 없이 목마에 낼름 올라타고 만다. 그냥 보내기도 난처한 노릇이라 사내는 하는 수 없이 카세트 라디오를 튼다. 동네에 울려 퍼지는 노랫소리를 들었는지 또 두 어린이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달려오더니 동전을 내민다. 난 하얀 말에 태워주세요, 아저씨. 한 아이가 그렇게 말하자 다른 아이 역시 자기도 백마를 타고 싶다고 우긴다. 어떻게 하나 잠시 망설이던 사내가 제안을 한다. 그러면 네가 먼저 하얀 말을 타고 넌 저기 빨간 말을 타다가 다시 바꿔 타면 되겠다. 대신 너희는 2배로 태워주마. 아이들이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이자 사내는 자신의 현명한 판단에 공연히 즐거워지기 시작한다. 그러다 문득 자신도 이런 아이를 갖고 싶다고 생각한다. 조금 있자니 엄마의 치마 꼬리를 잡고 또 한 아이가 달려온다. 이제 5마리의 말이 모두 주인을 만나 신나게 뛰고 있다. 기분이 별로 나쁘지 않다. 아니 오히려 오랜만에 맛보는 즐거움에 입이 벙싯벙싯 벌어진다. 사내가 집에 돌아와 방문을 열어보니 뜻밖에도 아내가 누워있다. 아내보다 먼저 귀가해서 시치미를 뗄 작정이었는데 그만 들키고 말았다. 사내는 울컥 짜증이 밀려 올라온다. 사내의 말투가 곱게 나가지 않을 건 뻔하다. 목마는 전파상 옆 골목에 처박아 놨으니 도로 가져가든지 말든지 해. 더러워서 못 해먹겠어. 의외로 사내의 아내는 아까와는 달리 소금 절인 배추처럼 풀이 팍 죽어있다. 언뜻 보아도 사내한테 맞은 뺨이 퉁퉁 부어올라 있다. 사내는 짐짓 아내를 외면하며 불퉁스럽게 묻는다. 무슨 일 있어? 손바닥만한 땅에서 코 묻은 돈 먹는 게 뭔 죄라고. 왜 그러냐니까. 다 뒤집어 놓고 갔어. 자릿세 낸다면서. 누가 아니래. 참 세상에 쉬운 일이 하나도 없구나. 사내는 심란해져서 담배 한 개비를 꺼내문다. 아니나 다를까 팩하는 아내의 목소리가 담뱃불을 붙이기도 전에 날아온다. 당장 끊든지 아니면 싼 걸로 바꾸든지 해. 주제에 남 하는 건 다 하려든단 말이야. 사내야말로 정말 더러워서 못 해먹을 노릇이라 생각한다. 이건 마치 거리의 똥강아지 취급이다. 하지만 아내한테 빌부터 사는 놈이 입이 여린들 무슨 할 말이 있으랴. 이런 분위기에서 아내를 건드리는 건 좋지 않다. 사내는 순순히 담배를 빼서 윗주머니에 넣고는 슬그머니 일어선다. 어디가? 변소? 제발 변소 바닥에 재 좀 떨어뜨리지 마. 아줌마가 뭐라 그러잖아. 정 피우고 싶으면 대문 밖에 나가서 피우고 와. 그 아줌마 너무하네. 시시콜콜이 잔소리 하려거든 새는 왜 놓는데?
우리라고 언제까지 남의 집 새 살란 법 있나? 사람 팔자 시간 문제라고. 시간 문제 좋아하네. 남의 집 안 살면 거리로 나앉을 테야. 국으로 가만히 있기나 해. 그러나 사내의 아내는 이튿날에도 평소처럼 나갔는지 눈을 떠보니 윗목에 상만 덩그라니 놓여있다. 씩씩한 여자다. 사내는 문득 목마가 무사히 놓여있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하자 수저를 놓기 무섭게 밖으로 나간다. 목마는 그대로 얌전히 있었다. 따지고 보면 아내도 불쌍한 여자다.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는 게 가상하다. 사내는 결심한다. 목마라도 열심히 끌어보겠다고. 이 짓에서 언제 돈을 모을 수 있을진 모르지만 뭐든지 열심히 하면 결실이 있지 않을까 하는 기특한 생각도 든다. 공사장에서 품을 팔다 몸버린 친구를 여러 본 사내는 사실 이젠 노동이 두렵다. 자신처럼 배우지 못한 놈이 목돈이라도 쥐자면 뭐니뭐니 해도 노동이 최고긴 하지만 돈보다는 건강이 우선이지 싶다. 인근에 있는 마을까지 돌아다니다 저녁 무렵 석양을 등에 업고 집에 들어와 보니 이날도 아내는 일찍 들어와 있었다. 왜 또? 아내가 사내를 외면한다. 또 그놈들이 못살게 군 모양이라고 사내는 짐작한다. 사내와 아내는 밥상을 끌어당겨 말없이 밥을 떠넣는다. 사내가 힐끗 본 아내의 볼은 이제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다. 사내는 또다시 아내에게 미안하다. 이튿날도 그 이튿날도 사내는 목마를 끌고 나간다. 거의 같은 코스를 비슷한 시간대에 돌곤 하는 사내에게 이제 제법 단골 손님도 생겼다. 이 새로운 일은 사내와 아내와의 사이에 화해의 고리를 만들어 주었고 주인집에서도 은근히 반기는 눈치다. 그렇다고 아내가 사내의 벌이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것 같진 않다. 소일거리 삼아 바깥바람 쐬면서 담뱃값이나 벌라는 뜻인 것 같다. 아내의 귀가 시간이 당겨지고 사내의 얼굴이 점점 그을려 가는 것 빼고는 별 변화 없이 하루하루가 잘도 흘러갔다. 아내는 요즘 언제나 사내보다 일찍 귀가해서 밥상을 봐놓곤 한다.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이제야 시작되는가 싶어 사내는 매우 기쁘다. 사내는 이따금 생선을 사가기도 하고 머리핀 따위를 사들고 들어가기도 한다. 그렇다고 사내에게 아내가 따뜻한 말을 건네는 건 아니다. 시답잖은 얼굴로 바라볼 뿐이다. 아마도 아내는 원래 그런 성격인 모양이다. 사내가 일을 나가고부터 아내 역시 마음이 편해졌는지 볼이 제법 탱탱해지고 얼굴엔 윤기가 자르르 흐르기 시작했다. 화장 곱게 하고 나가면 시장 바닥에서 먼지 먹는 여자로 보이지 않을 만큼 아내는 피어나는 꽃봉오리처럼 아름답다. 반면 몇 달 방구들 신세진 덕에 허여멀건해졌던 사내의 얼굴은 햇빛에 타서 구릿빛으로 바뀌기 시작한다. 사내는 아직도 목마를 끄는 것에 대해 창피한 마음을 버리지 못했다. 사내의 머리엔 언제나 모자가 얹혀 있고 느릿느릿 노인처럼 걷는다. 새파랗게 젊은 놈이 뭐 할 짓이 없어 이런 걸 하느냐는 손가락질을 받지 않기 위한 몸부림의 일환이다. 사내는 가뿐한 몸무게의 어린 고객들에게 애정을 느끼고 있다. 아침 겸 점심을 먹고 나가기 때문에 점심값에 따로 돈을 쓸 일도 없고 아내의 말대로 담배 급수 또한 낮췄다. 집안 살림에 드는 경비는 아내가 벌어들이니까 그 걱정까지야 할 필요는 없겠지만 돈이 웬만큼이라도 모이면 아내에게 줄 참이다. 제법 더위가 느껴지는 그날도 사내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같은 장소를 돌고 있었다. 야쿠르트를 하나 사서 목을 축이고 있는데 첫 손님으로 엄마의 손을 잡은 여자아이가 종종 걸음으로 오고 있다. 아이 엄마의 모습이 어쩐지 눈에 익은 듯 하지만 혹시라도 오해를 살까 싶어 시선을 비킨 채 아이를 안아 목마에 태웠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여자 쪽에서 사내를 요리조리 살피는 눈치다. 혹시 봉평 살던... 그제야 비로소 사내가 여자의 얼굴을 바로 쳐다보니 여자의 얼굴이 활짝 펴진다.
어머, 맞네. 준배네. 영임이구먼. 어쩐지 처음부터 눈에 익다 했지. 반색을 하는 영임에 비한다면 사내의 반응은 시큰둥하기까지 하다. 창피해서 한껏 반가움을 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저씨 다 됐네, 준배. 오랜 타향살이에서 준배란 이름을 이렇게 정겹게 불러주는 이는 없었다. 버젓이 이름 석자가 있건만 공사판에선 늘 최씨라 불렀고 우편물 한 통 사내 앞으로 오는 것이 없다 보니 이름이 불려지자 무척이나 생소하다. 하지만 준배란 이름을 듣는 순간 짜릿한 감동이 가슴속을 훑고 지나갔고 그와 동시에 고향에서 영임이와 뛰어놀던 장면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영임이도 이제 나이든 태가 완연하다. 영임이네도 사내네 집과 마찬가지로 찢어지게 가난했다. 사내가 돈벌이를 위해 상경을 결심한 무렵 그녀 역시 남의 집 살이로 곧 보내질 거란 얘기를 들은 기억이 난다. 그게 벌써 10여 년이나 지난 일이다. 결혼은 했지. 나란히 앉은 영임이가 이렇게 말문을 튼다. 사내는 고개를 끄덕인다. 준배가 고른 색시니까 예쁘고 착할 거야. 영임이는 바람에 헝클어진 퍼머머리를 손가락으로 빗질하며 말한다. 아내가 영임이보다야 물론 예쁘지만 결코 착한 성격이라 말할 수는 없다. 앙칼지고 매몰찬 데가 있는 여자이다. 아기는 영임인 궁금한 게 많은 모양이다. 사내는 도리질을 한다. 언뜻 창피한 생각이 든다. 아이도 뜻대로 가지지 못하는 자신의 신세가 처량하다. 집사람이 아직 아기 갖는 것을 원하지 않아. 직장 다니는 여자야? 직장은 직장이지. 무슨 얘기가 그래? 내 말은 뭐냐 하면 그 사람이 장사를 한다는 그런 얘기야. 맞벌이 하니까 준배네 돈도 많이 모았겠네. 무슨 장사인데? 참 곤란한 질문을 자꾸 한다 싶지만 우물쭈물 하자니 사내의 꼴은 점점 더 우스워진다. 시장에서 핫도그 장사 하는 여자야. 핫도그? 영임이가 깔깔대며 웃자 사내도 덩달아 웃는다. 그때처럼 아내의 장사가 웃기다고 생각한 적은 일찍이 없었다. 미안해. 준배 표정이 하도 우스워서 그랬지 별다른 뜻이 있었던 건 아니야. 준배가 알다시피 난 남의 집 살이까지 했는 걸 뭐. 웃어서 미안해. 괜찮아. 내 꼴이 우습긴 우습잖아. 그건 사실이야. 우습긴 뭐가. 아까 준배 표정이 너무 웃겼다니까. 참, 점심은 먹었어? 아침 겸 점심을 먹고 나왔으니 점심을 먹었다고 해야 하나 안 먹었다고 해야 하나 사내가 적당한 답을 하기 위해 궁리하고 있는데 영임이가 사내의 팔을 잡아 끈다. 영임이의 아이를 목마에 태운 채 사내는 영임네 집으로 향한다. 붉은색 기와를 얹은 낡은 구옥이지만 그런대로 안정감은 있어 보이는 분위기다. 이 집 영임이네 건가? 은행 융자 안고 산 건데 이젠 다 갚았어. 고생했겠네. 난 꼭 이렇게 생긴 집 문간방에 새들어 살고 있어. 여기서 가까워. 둘이 벌면 금방 일어설 텐데 무슨 걱정이야. 영임이는 냉장고에서 돼지고기를 꺼내 재빠른 솜씨로 양념을 버무려 재놓고는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가지고 온다. 자글자글 소리를 내며 익어가는 고기 냄새에 군침이 꼴깍 넘어간다. 생각해보니 아내가 이렇게 먹음직스럽게 무언가를 해준 지가 얼마나 되었나 싶다. 아낸 언제나 같은 음식만 밥상에 올린다. 아내의 표현을 빌면 사내에겐 김치도 과분하다는 것이다. 목마를 끈 이후 사내가 두어 번 생선을 사간 덕에 그나마 비린 것을 입에 댈 수 있었지 어림도 없다. 아낸 어렵게 버는 만큼 쓰는 건 역시 매우 인색하게 군다. 그것을 탓할 수는 없다. 사내는 아내의 하루 매상이 얼만지 예금 통장에 돈이 얼마나 모여 있는지에 대해서도 모른다. 아내는 절대로 그런 얘기를 사내에게 하지 않는다. 더러 사내는 그것이 매우 서운하다.
어떤 땐 몹시 궁금해서 서랍이란 서랍을 죄다 뒤져봐도 통장은 발견되지 않는다. 좁은 방구석 어디에도 숨길 만한 곳은 없다. 사내는 아내가 장사를 나갈 때 그런 것도 몽땅 가지고 나가는 모양이라고 짐작만 하고 있을 뿐이다. 뭐해? 어서 먹어. 영임이가 고개를 뒤적이다 익은 것을 골라 사내 앞에다 가지런히 갖다 놓는다. 맛있다. 아주 맛있어. 그런데 나 때문에 오해받으면 어떡해? 괜찮아. 가끔씩 동네 노인들도 모셔오는 걸. 남편도 찬성하는 일이야. 준배가 아는지 모르지만 내가 객지 생활할 때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셨잖아. 노인들 보면 엄마 아버지 생각이 나서 말이야. 좋은 일 하네. 이쪽에 오게 되면 우리 집에 들러. 차는 없지만 고향 친구 집에 왔다 생각하고 밥 한 술 뜨고 가. 말이야 고맙지만 염치 없어서. 이후로 영임은 노랫소리가 날 때마다 종종 아이를 데리고 나와서 목말을 태워준 후 사내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곤 했다. 꼭 누이처럼 살갑게 구는 것이 사내는 여간 고마운 게 아니다. 아내의 마음씨가 영임이의 반만 되어도 좋겠다고 사내는 이따금 생각한다. 아내는 좌판이 뒤집어진 이후로는 늘 사내보다 일찍 들어와 있었다. 몸살기가 있는지 온몸이 나른하고 으슬으슬 한기가 돌기에 일찌감치 일을 포기하고 집에 돌아온 날 뜻밖의 그 시간에도 아내는 집에 있었다. 자세히 살펴보니 여느 때와 틀리게 야한 화장에다 외출복까지 곱게 차려입고 있다. 어디 가려고? 이 말을 짚으며 열에 들뜬 소리로 사내가 묻는다. 사내가 딱히 뭐라 그런 것도 아닌데 아낸 공연히 신경질을 바락 내더니 냉큼 쏘아붙인다. 나가는 것도 당신 허락 받아야 해? 잔치집에 간다. 왜? 사내의 입을 막아보려는 의도인지 괜히 시비 쪼다. 무슨 잔치집? 무슨 집이라고 하면 당신이 알기나 해? 신발가게 남편 환갑이야. 장사하던 차림으로 갈 순 없잖아. 그래서 옷 갈아입으려고 들어왔어. 됐어? 뭐의 심사가 틀렸는지 아내의 눈길이 곱지 않다. 사내는 우선 몸이 말이 아닌 관계로 더 이상 대꾸하는 것도 귀찮다. 정신이 몽롱해진 사내는 있는 힘을 다해 요를 꺼내 바닥에 깐 뒤 그대로 쓰러져 누워버린다. 눅눅한 요에선 그날따라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찌른다. 아무리 바쁜 아내라지만 요, 호청, 이불깃 한 번 빠는 걸 본 적이 없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톡톡 문 두드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리는 것 같아 힘겹게 눈을 뜬다. 대답을 기다리는지 잠시 뜸을 둔 후에 목소리와 함께 문이 열린다. 계신교? 아저씨의 어디 아픈기요? 주인 여자가 방으로 들어오는 기척이다. 에구머니 껌껌해라. 앓는 소리가 나기에 문 열어 본 긴데 많이 아픈 모양이구마. 우야노. 주인 여자의 손이 사내의 이마에 와 닿는다. 시상에 열 좀 봐라. 일 나겠구마. 색시는 오늘따라 와 이래 늦노. 주인 여자가 나가는가 싶더니 잠시 후 다시 들어온다. 사내는 정신이 가물가물하다. 해열제라요. 약국문은 벌써 닫았을 끼고 해서 집에 있는 거 몇 알 갖고 왔구마. 얼른 일어나 잡수이소. 여기 물도 있구마. 겨우 일어난 사내가 알약을 물과 함께 먹는다. 좀에 있으면 열은 내릴 끼라요. 내일은 병원 한번 가보이소. 근데 주인 여자는 뭔가 할 말이 있는 듯해 보인다. 근데 색시 요새 장사 안 하는겨? 시장에서도 통 안 보이던데. 그 와중에도 사내의 머릿속으로 한 가닥 불안이 스쳐간다. 신경 쓰지 마이소. 궁금해서 그저 한번 물어보는 거니까네. 인자 한숨 푹 자소. 주인 여자가 나간 뒤 엉금엉금 기어 가까이 가서 시계를 보니 새벽 1시가 다 되어가고 있다.
사내네 시계가 1시를 가리키니 실제 시간은 아마 12시 반 정도 됐을 터이다. 깜빡 잠이 들었다 다시 눈을 뜨고 또 잠시 자다 깨곤 하는 걸 반복하고 있자니 시계가 3시를 가리킬 즈음에서 사내의 아낸 술에 곤죽이 되어 들어온다. 취했어? 왜? 맘에 안 들어? 삐딱하게 쏘아붙인 아내는 그대로 고꾸라져 높고 만다. 아낸 이튿날 장사를 쉬었고 사내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해질 무렵에야 들어온다. 저녁 반찬이 드물게 좋아서 눈을 휘둥그레 뜨는 사내를 보며 아내가 가진 애교를 다 떨어댄다. 미안해. 어제 나 많이 미웠지? 아내는 쌩긋 웃으며 양념 조갯살을 집어 사내의 입에 쏙 넣어준다. 더도 덜도 말고 요렇게만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 사내는 착착 감겨오는 아내의 가늘디 가는 허리를 꽉 껴안으며 묻는다. 당신 혹시 요즘 장사 안 해? 무슨 소리야? 내가 장사 안 하면 무슨 돈으로 방세, 전기세랑 수도세랑 내고 밥 먹고 살아? 참 별소리를 다 듣겠네. 주인 여자가 당신 장사 안 하냐고 묻기에 그저 해본 소리야. 신경 쓸 거 없어. 별꼴이 반쪽이네. 방세나 받아먹으면 되지. 남이야 전봇대로 일을 쑤시건 말건. 사내는 아이들이 정말 예쁘다. 아이들을 대하면서 사내는 생각한다. 난 언제나 내 아이를 가져보나 하고 아이들이 예쁜 만큼 사내는 언제나 시간을 후하게 준다. 기다리는 아이가 없을 때는 실증을 낼 때까지라도 태워준다. 그날은 10분 간격으로 교체해야 할 정도로 아이들이 밀렸다. 장사를 시작한 후 처음으로 주머니가 밑으로 축 처졌다. 물론 지폐는 한 장도 없지만 주머니의 무게로 보아 꽤 많은 돈이 모인 것 같았다. 문득 아내에게 맛있는 음식을 사주고 싶은 생각이 들어 시장통으로 가본다. 아내가 일하는 시장은 예전보다 정리가 제법 잘 되어 있다. 단속반이 자주 들르긴 하는 모양이다. 아내의 장사터는 참기름집 앞이다. 그러나 이상하게 그곳에 아내가 없다. 두리번대는 사내를 발견한 참기름집 남자가 이를 쑤시며 나온다. 왜 그러슈? 여기서 핫도그 장사하던 여자 혹시 아세요? 송씨 아줌마? 저기 시장 끝으로 가보슈. 단속이 하도 심해놔서 옮긴다고 합디다. 그러면 그렇지. 그래서 주인 여자가 아내를 못 본 거야. 사내는 코끝이 찡해온다. 단속반에 쫓겨서 밀려가다니. 그런 수모를 받아가면서까지 일을 해야 하다니. 이게 다 자신이 못난 탓이라 여겨지자 사내는 슬프기까지 하다. 변덕스럽고 성깔이 사납긴 해도 사내에게까지 걱정시키기 싫어 내색하지 않은 모양이다. 여태까지 몰랐던 아내의 착한 면모를 보는 것 같아 사내는 아내가 뼈에 사무치게 사랑스럽다. 사내는 목마를 끌고 시장 끝으로 간다. 과연 낯익은 좌판이 뉘엿뉘엿 지는 해를 받으며 초라하게 서 있다. 아내의 좌판이 사내를 다시 서글프게 만든다. 조그만 간이의자와 밀가루를 개어놓은 붉은 고무대야, 빵가루가 들어찬 양푼, 식어 빠진 핫도그 몇 개가 튀김통에 거꾸로 매달려 있다. 그런데 아내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화장실에라도 간 모양이다. 조금 떨어진 곳에 엉덩이 붙일 만한 공터를 발견한 사내는 목마를 세운다. 사내가 담배를 2갭이나 비벼 끌 동안에도 아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벌려놓은 채로 집에 갔을 리는 없는데 오그리고 앉은 다리가 저릴 때쯤에서야 아내는 싸전 쪽에서 신발을 질질 끌며 나온다. 그런데 그 몸짓이 어째 수상쩍다. 마치 제 집 안방에서 나오는 듯한 태도도 그랬지만 인기척이라고 전혀 없던 싸전에서 아내의 모습이 나타남과 동시에 중년의 남자도 언뜻 보였기 때문이다. 아낸 공터에 엉거주춤 앉아있는 사내를 발견하고는 눈을 가늘게 뜬다. 당신 거기서 뭐해? 사내는 의혹을 접어두고 일어서며 말한다. 저녁 식사나 함께 할까 하고. 식사라니 별일 다 있다는 표정이다.
당신 좋아하는 거 사주려고. 말없이 사내를 바라보던 아내는 핫도그 좌판을 거두기 시작한다. 아내의 물건들을 목마에 실은 사내는 마차를 끌고 한식집으로 향한다.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러운 쇠고기가 숯불에 구워지고 있다. 그러나 아내는 젓가락질하는 게 영 건성이다. 등심 좋아하잖아. 좀 맛나게 먹어봐. 됐어. 그리고 다신 오지 마. 사내의 가슴에 구멍이 휑하니 뚫린다. 아내가 조금이라도 자신의 충정을 배려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서운함이 파도처럼 밀려들어온다. 알았어. 다신 안 올 테니까 좀 먹어. 이튿날도 아내는 아침 일찍 장사를 나가고 사내는 오후가 되어서야 목마를 끌고 나간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아이들을 봐도 어제처럼 귀엽지 않고 동요조차 지겹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요는 사내의 마음이 다른 데 있기 때문이다. 자꾸 싸전의 중년 남자가 눈앞에서 어른거렸다. 어쨌든 확인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곳에 가지 않기로 한 약속 따윈 이젠 사내의 안중에도 없다. 마음이 심란해서 몸이 공중에 떠 있는 것 같다. 사내의 발길은 시장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중간에 포장마차가 눈에 띄자 사내는 목마를 세우고 꼼장어 한 마리와 소주를 시킨다. 그럴 리 없어. 사내는 고개를 세차게 흔들며 술을 입에 털어넣는다. 단속반에게 수모를 당하면서도 끈질기게 장사를 하는 야무진 아내가 아닌가. 그럴 리가 없다. 사내는 고개까지 흔들어댄다. 쫄깃쫄깃한 꼼장어를 씹으며 소주잔을 기울이며 사내는 아내를 생각한다. 마시자고 들면 사내보다 더 술을 잘하는 아내다. 사내는 생각한다. 이 자리에 아내가 함께 있다면. 소주 한 병을 다 비운 사내는 목마를 끌고 시장으로 들어간다. 예상대로 아내는 역시 자리에 없다. 핫도그 자판만이 오독하니 있을 뿐이다. 사내는 눈앞이 캄캄하다. 싸전 쪽으로 눈을 주니 그곳 역시 텅 비어 있다. 사내는 자신도 모르게 싸전으로 들어간다. 안쪽으로 고동색 출입문이 보인다. 그곳에 꼭 중년 남자와 아내가 함께 있을 것만 같다. 사내가 싸전 한가운데 서서 머뭇대고 있자니 안쪽에서 기척이 난다. 사내는 얼른 쌀포대 사이로 몸을 감춘다. 사내의 코에서 확확 단내가 난다. 이윽고 고동색 문이 슬며시 열리더니 윗도리를 풀어헤친 싸전 남자가 상체를 이쪽으로 내밀며 두리번댄다. 아, 자기 괜히 분위기 깨지 말고 얼른 이리 와, 어? 교태 섞인 그건 너무도 귀에 익은 콧소리다. 무슨 소리가 났는데 이상하네. 소린 뭔 소리. 다 집어가래지 뭐. 얼른 문 닫으라니까. 항상 결말을 보지 못하는 꿈의 끝자락일 거라 사내는 생각한다. 아무리 호랑이 같은 아내라지만 이럴 수는 없는 일이다. 보고 싶은 것을 보았는지 보고 싶지 않은 것을 보았는지 사내는 모른다. 의혹을 풀어서 시원한 마음인지 그냥 의혹을 품은 채로 살아갈 걸 그랬는지도 잘 모르겠다. 그저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게 딱 죽고만 싶다. 사내는 제정신이 아닌 채로 싸전을 빠져나왔다.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면서 목마를 끌고 정처 없이 걷는다. 걷다가 지치면 쭈그리고 앉아 담배를 피우기도 한다. 능력 없으면 끊든지 질을 낮추던지 하라는 아내의 표독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하다. 그 앙칼진 잔소리까지 그리운 건 왜일까? 다신 듣지 못할 것 같다. 아낸 혹 같은 존재인 사내가 이쯤에서 사라져 주길 바라고 있을지도 모른다. 혼인신고도 하지 않은 사이니 번거로울 것도 없다. 사내는 카세트 테이프의 재생 버튼을 누른다. 영롱하고 고운 사내 아이의 목소리가 밤하늘의 별이 되어 위로 날아오른다. 사내는 생각한다. 아, 나도 이런 예쁜 목소리를 가진 아이 하나 있었으면.